옥시 부인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8화에서는 옥태영을 모함하는 이들로 인해 태영이 위기에 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7년 동안 소식 한 번 없던 윤겸 시신이 등장하면서 모두를 당황스럽게 했죠. 그런데 그의 시신에서 발견된 건 호패가 아니라 윤겸의 이름이 쓰여진 손수건 뿐이었는데요. 더구나 이 손수건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었죠. 긴장한 태영과 도겸은 형의 시신을 확인하는데요. 그런데 쓰여진 이름과 다르게 그 어느 것 하나 윤겸이라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신장도 윤겸보다 작을 뿐 아니라 오랜 기간 무예를 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손이었죠. 무엇보다 윤겸이 아닌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인데요. 윤겸의 어깨에 있어야 할 낙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태영은 자신 앞에 놓여진 시신을 바라보며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죠.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현감은 태영의 남편이 맞다고 몰아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이에 지켜보던 도겸이 태영을 보호하기 위해 맞서면서 일단락되는 듯 보입니다. 도겸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형수를 보며 급기야 윤겸을 찾아 나서는데요. 그의 바램대로 윤겸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도겸이 집을 떠나자마자 태영을 과부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죠. 태영 주위에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그에 대한 온갖 흉흉한 소문을 만들어내는 자들로 가득하죠. 그 중에서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홍씨 부인입니다. 그는 현명함이라고는 1도 없는 탐욕만 가득한 사람인데요. 게다가 귀까지 얇아 작은 이익에도 혹하는 사람이죠. 그런 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송씨 부인이 또다시 그를 유혹하는데요. 송씨 부인은 백도광의 엄마이자 태영과는 깊은 악연이 있죠. 아들이 좋아하는 백이와 갈라놓기 위해 노비에게 하지 말아야 할 사주를 해 백이를 죽게 만들었는데요. 결국 이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되며 백도광이 부모죄를 뒤집어쓰고 유배를 가게 되었죠. 그런데 반성은커녕 송씨 부인은 모든 원흉은 태영이라며 그를 파멸시키겠다며 오히려 복수를 꿈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 딸에게 태영에 대한 복수심을 심어준 것이죠. 한마디로 오랜 시간 동안 딸을 가스라이팅한 것인데요. 딸 또한 엄마 말대로 집을 망하게 하고 오빠를 죽게 만든 사람이 태영이라며 복수심을 키웠죠. 그리고 태영과 도겸 마음을 사로잡으며 태영 집에 입성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비밀은 모두 탄로나게 되는데요. 미령이 송씨 집안의 딸임이 모두 밝혀지죠. 혼례를 치르는 날 김씨 부인이 송씨 부인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송씨 부인의 근황을 조사한 결과 그가 미령 엄마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태영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어찌된 일인지 미령에게 말하지 않는데요. 태영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미령은 집안 몰락과 오빠 죽음이 모두 태영 때문이라며 오로지 복수만을 목표로 살아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판결 기록을 통해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되죠. 송씨 부인을 찾아가 따져보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이 사실을 태영이 알게 되면 쫓겨날 거라며 미령을 겁박하죠. 자신에게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주는 태영을 더 이상 속일 수 없었던 미령인데요. 결국 태영을 찾아가 그간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태영은 오히려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는데요.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쌈 계획을 태영에게 말하며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 덕분에 보쌈꾼들은 모두 관찰사에 의해 체포되죠. 문제는 여기서 또다시 발생하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그 보쌈꾼들이 지동춘이 보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혹시나 자신에게 위해가 될까 박준기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되는데요. 박준기는 금채취를 방해한 태영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인물입니다. 결국 그는 현감에게 지시해 태영을 처리할 것을 지시하죠. 또다시 위기에 처하는 태영인데요. 현감은 태영을 과부로 몰며 외지부의를 할 수 없게 사무실을 폐쇄시켜버렸죠. 급박한 상황에서도 당당한 태영인데요. 불타는 자료들을 보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지 말라며 그를 압박하죠.
자신에게 대드는 태영에 분노하며 급기야 관하로 끌고 가 감금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구하예고편에서는 태영이 3년상을 치르고 수절하겠다며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평소 그의 성향으로 보아 단순히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장례를 치르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가지고 온 시체가 윤겸이 아니라는 것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태영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는 태영이 현감에게 했던 말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영은 자신을 감금한 현감에게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송씨 부인이 뒤에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현감까지 연루되어 있을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태영은 누구보다 두뇌가 비상한 사람인데요. 현감이 이렇게까지 무모하게 나오는 것에는 또 다른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알아내야 할 것은 또 다른 배후 세력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고편에서 보면 태영이 지동춘을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시점에 그가 이곳에 나타난 것도 의문스러운 일이죠. 더구나 지동춘과 태영은 악연일 수밖에 없는데요. 금광이 발각되면서 관아에 끌려간 지동춘이 곤장을 맞다 눈이 망가졌었죠. 태영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금광과 관련해 자신에게 원한을 가진 자라고 생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지동춘이 모시고 있는 누군가이죠. 결국 태영이 현감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며 상을 치르는 것도 결국 배후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을 치르는 관에는 과연 누가 들어있을까요? 설마 누군지도 모르는 그 시체가 들어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 관에는 끝동이가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끝동이는 태영의 수족이 되어 움직이는 노비이죠. 미령정체와 송씨 부인 거주지를 찾아낸 것도 결국 끝동이였는데요. 태영이 끝동이를 통해 누군가와 접선을 하기 위해 그를 관 속에 넣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떠나는 그곳에서 자신 대신 움직여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현감은 이러한 태영 계획을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머지않아 현감 생명도 끝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당도 하지 못할 것을 저지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태영은 끝동이를 시켜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에 대해 관찰사에게 고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전에 납치될 뻔했던 자신을 구해준 것도 관찰사이죠. 전후 사정을 듣게 된 관찰사는 그 배후에 박준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봉산에서 금을 채취할 때도 배후에는 박준기가 있었죠. 현감은 박준기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는 이용 가치가 없어지게 되면 언제든 내치는 사람이죠. 이충일도 박준기가 뒤를 봐주겠다고 하여 금 채취하는 작업을 했지만 발각되자 바로 손절해버리는 그였죠. 현감 또한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송씨 부인을 제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영은 미령을 힘들게 하는 송씨 부인을 찾아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봐주는 건 이번까지라고 말이죠. 그는 태영을 죽이기 위해 독까지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령은 태영이 아니라 남편 도겸을 죽이려 했다고 오해하는 것으로 보이죠. 어쩌면 그 독에 의해 송씨 부인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영을 죽이려다 결국 자신이 먼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윤겸을 찾아 청으로 떠난 도겸은 그곳에서 혐을 만나게 되는데요.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를 보며 기함을 하는 도겸이죠. 그런데 도겸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는 기쁨보다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느껴지는데요. 일부에서는 도겸이 기억을 잃은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죠. 하지만 기억을 완전히 잃었다고 하기에는 도겸이라는 이름에서 그가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렇다는 건 기억상실보다는 또 다른 돌아올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승휘는 만석이로부터 7년 동안 도겸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로 인해 태영이 과부로 몰리며 곤혹을 치르고 있는 사실까지 모두 알게 되죠.
사랑하는 태영이 당하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쓰라린 천승위입니다. 예고편에서는 천승위가 죽었다는 말을 태영에게 전하는 만석인데요. 두 번 다시 천승위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장면에서는 도겸과 천승위로 보이는 인물이 어깨에 낙인을 찍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는 아마도 천승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승이란 이름도 송서인이라는 이름도 버리고 윤겸으로 살기 위해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도겸에게 있어 태영은 어머니이자 인생의 전부인데요. 집이 몰락하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유일하게 자신을 보살펴준 이가 태영이죠. 도겸은 누구보다 태영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인물인데요. 그런데 윤겸이 함께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어떻게든 태영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청에서 천승위를 만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천승위 또한 윤겸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도겸을 찾아 청으로 떠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 도겸과 천승위가 뜻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이죠. 두 사람 모두 누구보다 태영이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영에게는 비밀로 하고 어깨에 낙인을 찍은 채 윤겸이 되어 청수현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겸과 윤겸의 등장으로 태영은 과부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